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시장을 그동안 누르고 있던 건 금리 이슈였습니다. 시장을 좀 가게끔 만들어준 게 금리 이슈였고요. 갑자기 대표님하고 저의 거리가 멀어진 듯한 화면이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다시 가까워졌네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이슈가 그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이유로 좀 희석이 됐잖아요. 이걸 이제 파월 의장의 상하원 연설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슈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제 그렇게 시장이 약간 흔들리니까 해석이 오히려 그 시장의 모습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금리 선물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 그렇게 간단히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한 6만 명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리 선물이 7월 쪽에서 예상됐었던 그 50bp 금리 인하의 확률이 급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회의 때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는 또 어떻게 그 확률이 변했을까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장기적인 그런 전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경제 지표의 혼조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FMC 목표 금리 확률 제가 CME 패드워치 툴에서 구해봤는데요. 여기서 찾아본다고 그런다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크게 막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50bp 인하가 가장 높은 41% 확률을 보이고 있고 75bp 인하까지도 34% 인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럼 7월에 급락을 한 그 확률은 뭐냐라고 놓고 보면은 7월의 확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 지금 2주 정도 조금 더 남짓하게 남았기 때문에 7월 회의 때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걸 이렇게 보면은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벤트가 12월 FOMC 회의 때 이 금리 인하 확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75bp 인하가 한 4% 줄고 100bp하고 125bp 쪽 인하 확률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0bp가 9%, 125bp가 3%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년도 초까지 75bp 정도 인하 확률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100bp나 125bp 인하 확률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줄어든 확률이 50bp가 10%가 되어 올라가고 25bp 인하가 6% 인하하는 6% 늘어나는 그렇게 확률이 그러니까 될 만한 쪽으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7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좋게 나왔었다라고 하는 그 고용 지표 중에 제조업 고용 쪽을 놓고 보더라도 이 제조업 고용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또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고용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 상반기에 나왔었던 그 수치들 8천 명보다는 좀 나은 17,000명이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작년에 나온 수치보다는 좀 많이 안 좋은 것이고요. 작년에는 그게 서프라이즈 나와서 좀 많이 좋았었는데 작년 예상치보다 조금 좋아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서의 서프라이즈는 전체의 고용 지표만큼 서프라이즈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평균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좋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 이런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상반기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6월 지표가 좋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기에는 약간 이르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FRB 의장의 코멘트나 또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용 지표보다는 오히려 이 물가 지표 쪽이 금리 인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향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이 원고에 작성해 드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까 어제 나온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찾아보니까
중국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은 5월 기준으로도 지금 안 좋은 경기 위축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뭐 디커플링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수혜째 계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짜증은 날 대로 나고 사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보고 있는 저도 지금 이 정도까지 짜증이 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7월 돼서도 이게 헛웃음 나오잖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사상 최고치 찍고 있고 미국은 우리는 진짜 계속해서 2000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이제 하나 구한 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머징 마켓하고도 좀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좀 안 좋아진 모습 쪽에서 우리 펀드멘탈 악화된 점을 좀 저는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 수급 쪽에서도 나타나죠. 이 연기금 쪽에서 6월에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8거래일 동안 7월 들어서 오늘까지가 8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까지 체크를 하니까 7.5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매도한 금액이 2,4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매도 금액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LG전자, 한미약품, 삼성전기, 호텔신라, 게다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런 ETF까지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덱스가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어제까지 삼성전자 4일 연속 그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16일이나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쪽이 약화가 되고 그나마 6월에 좀 사줬었던 쪽에서 7월 들어서 이렇게 확 반전이 돼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신저가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수급이 약화됐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무슨 악재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에서 저렇게 매수세가 약화되고 매도 반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점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 시즌 쪽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거나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펀더멘탈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어닝 시즌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이 났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8년부터 한번 이 어닝 시즌 때마다의 글로벌 증시 흐름 비교를 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ETF를 봤는데 한국물 ETF하고요. 그리고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S&P 500 ETF가 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의 펀드를 추정하는 ETF 이 세 개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가장 좋게 흘러가고 있는 푸른색이 그 S&P 500을 추정하는 ETF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이머징 마켓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두 개의 타원을 만들어 드린 것은 뭐냐면은 2018년에 어닝 시즌 때는 그렇게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어닝 시즌에 우리 쪽에서 좀 마켓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비틀 했다고 봐야 되겠죠? 빨간색 선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흐름을 2019년 들어와서 지금 제가 오른쪽 타원 세 번째 타원을 그린 것은 3월에 어닝 시즌입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지금 우리가 확 꺾이고 있는 게 이번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우리 지수를 바로 이렇게 들이댄 게 아니라 이렇게 ETF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쪽에서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 배제하고 놓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있는 ETF들만으로 비교를 하면 환율적 그 교란 요인이 싹 배제가 되기 때문에 ETF를 좀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 텐데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괴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플러스 괴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019년 어닝 시즌 들어서는 마이너스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녹색선하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 구성원들하고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물론 녹색선이 제가 동그라미 쳐 있는 저 선에서 벌어진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중국 쪽의 지수가 그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머징 마켓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뒤로 중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괴리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이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나타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구성 국가들보다도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2018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낫었고 이번에는 아주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바로 어닝 시즌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놓고 보면은 기업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미국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쪽의 기업 이익은 사실 우리가 살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30%씩 50%씩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 코스피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30%를 넘는 그런 감소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긴 했는데 이번에도 뭐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나쁘면 결국엔 눈높이도 눈높이지만 주가 발목 잡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표를 보면서 코스피가 저평가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수익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평가였다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때 수익성이 안 좋아진 게 30%, 전년 대비 30% 정도 안 좋아졌고 이번 2분기도 그런 비슷한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평가인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그 코스피 PER 추이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PER 지표를 놓고 보니까 이게 12.32%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은 맨 끝에 이 점이 휙 올라와 있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PER이 저렇게 휙 올라오려고 하면은 무슨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저렇게 되겠죠. 근데 지수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저렇게 됐다라고 PER이 확 올라갔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 결국 시가총액을 EPS로 나눈 것인데 EPS가 확 쪼그라드니까 분모가 쪼그라드니까 PER이 확 높아진 거죠. 그렇다면은 저게 6월 말 기준에 저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분기 지난주에 삼성전자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1분기처럼 또 똑같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한 저 붉은 화살표가 이번 분기 실적이 마감이 되면 우리 시장 코스피 PER이 저만큼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14배 중반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인덱스가 만약에 저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PER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기업 실적 3분기까지 부진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 화살표만큼 또 두 번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PER이 16 중반대까지 16배 중반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보면은 지수가 상승하면 고평가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지수대 자체도 고평가 레벨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물론 PBR 지표 그러니까 자산으로 따져보면 기업 자산 가치로 놓고 본다면 저평가일 수가 있겠지만 수익성 지표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3분기에 기업 실적의 반전, 이익 반전, 증가로 반전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수대도 고평가된 그런 국면으로 그럴 수준의 기업이 수준이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코스피가 무조건 저평가다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실적도 괜찮게 뭐 반도체부터 잘 받쳐주는 가운데 뭐 2000선 언저리에 있으니까 뭐 저퍼가 성립이 됐는데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 저퍼가 아니라 퍼가 높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의 논리가 지금 희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수 상승이 더욱더 이런 논리라면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건 언제든지 중요했었죠. 근데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3분기 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예상되는 정도 악화 수준만 되면 현재 지수대에서 하방 구축하면서 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가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실적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그걸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쇼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악화되는 건 어느 정도 알죠. 근데 만약 그거보다 더 악화되는 어닝 쇼크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그 해당 주가나 그 해당 기업의 주가나 인덱스 조정이 좀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우리가 좀 희소식을 좀 이렇게 같이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 펩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가 시장을 이끄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 미국 쪽에 기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다음 주 중반까지는 미국 금융주가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2분기 실적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까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겠고, 1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약간 좀 우리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초반,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또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